잠부목경 300페이지 한 달 남은 운동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완성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축복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 삼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0년 역사를 거쳐 선민 이스라엘을 찾아 메시아를 보내어 예수님 시대의 축복을 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제3차 아담 재림 시대에 와서 모든 국가적, 세계적 승리 기반을 닦아 축복이 새로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혈통을 묻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참 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이 정확하게 예, 7일이 남았습니다. 참 아버님의 참 부모님의 업적과 생애를 성화절 앞두고 우리가 새기면서 얼마나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 참 부모님의 그 업적과 생애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평화대사들에게 증거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난 플라톤, 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바울. 여기에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수제자가 되었었죠.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위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할 위대한 지도자와 성인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민족은 성인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큰 소망은 재림주를 만나는 것, 유교는 신공자를 만나는 것이고 불교는 미륵불, 우리 한민족의 정감독에는 정도령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는 한 분이 오시는 거죠. 구세주가 메시아가 여러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 오셔서 모든 종교의 소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그분의 업적을 보아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예수님의 그런 강고한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아서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망고불변의 진리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실천적 삶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맨 먼저는 그분의 업적을 통해서인데, 이 참 부모님의 업적은 공산주의의 종언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같이 가난해지고 또 전쟁을 하고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고 영적인 가치를 말살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공산주의.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생명을 바쳐서 이 공산주의가 종언되도록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이 자유세계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1970년대 공산주의는 세계적인 그런 확장을 했죠. 그때의 시대를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요. 공산주의가 인류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 미국의 최대 위기, 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만 해도 미국은 당시 1980년대에 2145기, 소련은 5678기로 배 이상이 소련이 더 많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 원자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그때 사망자가 30만, 거기에 고통받거나 또 후유증이 있는 자까지 해서 70만 이런 희생을 치렀고, 러시아 핵무기 유력은 그것의 2000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5년 이내에 세계는 적화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인데, 카터 대통령은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철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내세우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재임할 때 중남미, 동유럽 전 세계가 급속도로 공산화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버님께서 1971년 12월에 미국에 가셔서 미국 전역을 순회하시면서 미국인들에게 각성해야 된다. 나는 의사로 왔다. 나는 소방수로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축복이다 하시면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 다음에 양키 스타디움, 워싱턴 DC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순회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나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고 해방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미국이 앞장서야 된다. 이 당시에는 미국의 교세가 그렇게 별로 없은 그런 때였죠. 그런데도 강력하게 외치는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5,000명이 수용되는 대회당에 6만 명이나 몰려와 주변은 함께 큰 열망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성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이 재림의 때라고
전심전력으로 외치시는 문선영 선생의 모습은 많은 미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회장은 물에 잠기고 장식들도 모두 날아가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모든 스태프는 더욱 일찌감치 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기운은 좋아졌고 대회장에는 미국 국민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미국 3대 대회의 결정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열린 워싱턴 대회. 미국 전국에서 50만 명이 몰려온 역사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문선영 선생은 미국이 건국 정신을 되찾고 세계 평화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강력하게 고소했습니다. 민족적으로 결정된 미국은 통일 세계의 모형이니 미국의 나라된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로서의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라와 도와야 하는 축복인 것을 확실히 알고 세계적으로 가까운 기독교 기관에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해방받은 국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그는 결국 미국이 전부 설립 하나님주의로 나아가 공산주의와 공산세계를 해나가고 세상 전국 건설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오늘 각성하여야 합니다. 늘 명했습니다. 예. 부모님께서 그때는 50대에 미국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대통령 40대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민주당 후보로는 카터, 공화당 후보로는 레이건이 이렇게 출마를 했었죠.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보통 미국은 그 두 번 연임을 하게 하는 그런 전통이 많은데 여기에 레이건 후보는 영화배우 출신이고 또 여론조사를 하면 굉장히 낮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박보이 총재께서 이 레이건 후보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40대 대통령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강력한 반공주의자로서 공산주의를 종언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레이건 이 후보는 박보이 총재 얘기를 듣고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선명 총재님은 천기를 아신 분이다. 그래서 하늘이 지금 당신을 택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 날이 다가왔을 때
박보희 사장을 불러서 놀라운 지시를 했는데요. 그 당시 뉴스월드라고 하는 그런 주간지를 운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일면 톱교사로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여기에 애언인데 애언이란 말은 조그맣게 쓰고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요 말은 크게 이렇게 씀으로써 당시에 91%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표라도 이기면은 그 주의 대의원수를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미국 전역에서 레이건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쾌거를 올렸는데요. 그 당시에 이 랜드슬라이드라고 하는 이건 최고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미국은 시차가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으면 다른 쪽에는 시작 전에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시차가 있었는데 이런 레이건 랜드슬라이드라는 이런 효과가 TV에 비춰짐으로써 아주 파격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선 후에 레이건 대통령은 감사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본인은 기아의 신문사가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귀하의 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Like me, you arrived in Washington at the beginning of the most momentous decade of the century. Together we rolled up our sleeves and got to work. And, oh yes, we won the Cold War. 그 당시 미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미국보다도 소련이 2배나 더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방어하느냐. 그래서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핵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 SDI 개발 정책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도 전자 건물망을 설치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발표했을 때 또 레이건 대통령이 확실히 이 정책으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소련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련이 핵 전쟁을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워싱턴 타임을 82년 3월 1일 창간을 했죠. 미국에 있어서는 이 진보 쪽 신문이 연착 강해가지고 보수 쪽에 신문을 세우셔서 이를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것을 레이건도 증거하고 있고 또 대처수상도 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 그 사옥이죠. 여기에 공산주의를 신문을 세워서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그 신문을 레이건 대통령이 맨 먼저 본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4대 일간지에 들어가는 그런 신문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700개 신문 가운데 4대 일간지가 되어가지고 오늘날에도 공산주의로부터 이러한 것을 자유세계를 사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SDI 정책을 놓고 자경 언론과 성공 언론인 워싱턴 타임과의 그 전쟁이었다. 워싱턴 타임은 SDI를 지지했고 자경 언론은 SDI를 반대하는 그런 대싸움이었는데 레이건의 중대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소련 공산당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레이건 대처 수상도 이렇게 워싱턴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신 곳이 소련에 가셨죠. 이 당시 언론인 1000여 명과 전현직 국가수반 30여 명을 대동하시고 소련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소련이 아주 강력한, 그 당시에도 강력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그 소련의 운명을 바꾼 그러한 것이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이 됐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당시에 한국과는 수교 전이었고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언론인들을 대동해 가지고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련 땅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물질 세계만을 계획하려 한다면 계획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라고 부모님께서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레닌 동상을 철거하라. 그렇게 제의를 했을 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또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대학생들을 보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간 교류가 7, 8명밖에 없던 그 시절에 소련의 대학생 3,500명을 미국에 보내셔서 2주간 통일원리 교육을 받고 관광도 하고 자유세계 민주주의에 눈뜨게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소련에서는 쿠데타가 1991년 8월 18일에 벌어졌죠. 여기 국방장관, 내무장관, 소련 최고회의 의장 이런 분들이 탱크를 몰고 크레물린 궁을 향해서 이렇게 돌진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쿠데타는 반드시 성공하는 쿠데타라고 얘기들 하고 있었는데 이를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는 휴가 가가지고 감금당한 그런 입장에 있었죠. 여기에 그 탱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의 학생들, 원리 교육을 받은 3,500명의 학생들이 그 탱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쿠데타를 일으킨 책임자는 권총으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총살 직전에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났고 휴가지인 크리미아에서 모스크바까지 무사히 돌아오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공산당을 탈당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련의 그 여러 연방 국가들을 해체하는 것, 그런 해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또 살리시는 분은 참 부모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레닌의 동상을 그 후에 철거를 했고, 그는 한국에 와서
한남동을 찾아왔죠. 이때 그는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공화국들을 독립하게 한 그런 성과로 노벨상을 받게 됐고, 또 대통령이 물러와서 그가 찾아온 것은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참부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뭐라고 했는 거니, 부모님께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구해주신, 생명을 구해주신, 고르바초프가 그 휴가지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살려주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어떻게 이게 개인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참 부모님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공산주의의 싸움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알았기에 인류 역사에 놀라운 업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역사하셨기에 부모님께서 이 공산주의가 종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수고를 배후에서 하신 것입니다. 천성경 1132쪽에 보면 선생님은 공산주의가 73년을 못 넘긴다는 것을 천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김일성하고 소련 정보당국이 1987년 12월까지 선생님을 암살할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소련이 통일교회의 진리를 알아보고 나서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것이며 소련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진리라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주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고는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북 통일과 전쟁 방지를 위해 누가 목숨을 걸고 생애를 바쳐서 준비해 오고 있을까요? 한반도의 명운이 달린 남북 통일, 이 남북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이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도 안보가 틀어지면은 다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77년간을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남한 자체혁명을 통해서 또는 간첩을 파송하고 주사파 키우고 종북 좌파들을 활동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폭탄도 또 시험하고 성공했다고 또 발표하고 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비핵화를, 앞으로는 비핵화를 협상하면서 뒤로는 ICBM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248km를 상승해가지고 1,990m 거리를 비행하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생화학 무기는 핵무기보다 420배 더 무서운 그런 무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울 불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기밀을 빼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왕재산 간첩단 검거입니다. 여기에서 주한 미군 사령관 얘기하기를 남한에서는 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늘
대립하고 있고 하는 걸 놓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경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1968년 1월 13일에 성공연합을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궐기대회를 하셨고요. 일본에도 성공연합을 창립하셨습니다. 또 아시아 성공대회를 하셨고 세계 방공대회도 개최하시고 여의도에서 여기에 60개국의 이런 나라에서 우리 식구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전력을 투입해서 도울 것이다 라고 선언한 대회가 바로 이 여의도 광장의 100만 집회였습니다. 남북통일 국민연합을 87년 5월 15일에 세우셨고 남북통일 전진대 올림픽의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91년이 넘어가기 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 해. 시간이 급해. 어떻게든 김 주석을 만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해. 안 만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부모는 보시고 대단히 정성을 많이 들이시면서 북한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기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남북 통일할 수 없다. 여기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들에게 주체 사상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민족 제2경진하고도 신통이 좀 비슷하다고. 진화론이 이전에 제가 이제 많이 봐서 가져야 돼. 진화론이 이전에 순간만 남자의 여자 상대는 이 진화론이 정신이냐 나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 이용하는가?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여서 당장 뭐 마음 있어요? 마음 있어요? 있지. 있는데 다 봤어. 봤어. 또 사랑 있지 사랑. 사랑 봤어. 보지 못하는 피해를 봤어. 그래 나 오늘 저 윤선명 선생의 그 철학이 사상이 아주 지각해서 제가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윤기복 위원장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주셨죠. 예, 이 장면은 김일성 주석과의 만남을 성사했던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김 주석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으니 엉결결에 이 김일성 주석도 같이 끌어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김 주석은 뒷짐을 지고 사진을 찍는데 여기는 아주 형제같이 친구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죠. 예, 회담장의 장면입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남북 청년학생 평화통일 세미나도 했고 또 거기에 청년학생들이 이런 게임도 하고 아시안게임에도 남북 공동 입장도 있었고 또 보통강 호텔 평화자동차 또 이런 또 평화센터 이런 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실현된다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합쳐져 가지고 세계의 강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천운이 임재하여 통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사상을 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운동을 이끌어가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참부모님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이런 고향과 나라를 떠난 난민 행렬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이런 배를 타고 가는 이런 난민들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요구된 것이 평화운동입니다. 부모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보면 나는 이름 석자만 말해도 세상이 와글와글 시끄러워지는 세상의 문제인물입니다. 돈도 명예도 탐하지 않고 오직 평화만을 얘기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내 이름자 앞에 수많은 별명을 덧붙이고 거부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반대부터 했습니다. 자서전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처럼 평화대사를 많이 이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화애원을 교육하고 또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평화대사로 이촉하는 그런 세미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평화를 위해서 세계평화 정상회의를 세우시고 세계평화 초종교 국가연합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세계평화 종교연합을 창설하신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종교화합과 중동평화를 위한 이스라엘 평화대행진, 여기에는 유대교, 이슬람교, 또 가정연합 이렇게 세계 나라, 세계 종교가 하나 돼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내를 황금 돔이 있는 시내를 이렇게 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도 이 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듣는 얘기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거는 이쪽에는 여기에 이슬람이 살고 또 반대쪽에는 유대교가 살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총격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피스 자유를 외치면서 순례를 했던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순례를 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항구적인 그런 길은 바로 여기에 축복이죠. 36가정 축복으로부터 현재 매년 축복을 하고 있죠. 인류 구원과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그러한 숭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지금도 중단 없는 전지를 말씀하시고 참 어머님과 하나만 되면은 반드시 이 2027년 안에 통일을 이루갈 것이다. 그 다음에 신통일 세계를 안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선두에 서 계신 참 어머님을 위해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신흥님이나 또 신초님 다도 아주 듬직하시죠? 지금도 40일 노정을 걸으시면서 그 새롭게 전도된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훈련도 하시고 아주 대단히 우리하고 같은 또 그런 자리에서 또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아주 열심히 미래의 지도자로서 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효정 세계평화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미래 지도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악평화상 2013년부터 이런 선악평화상을 세계 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의인들을 찾아서 평화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반기문 총장, 이거는 훈센 수상, 이런 분들이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연합을 세우시고 또 종교인 연합을 세우시고 그 터전에서 세계 정상연합, 항상 어디든지 가서 국회의원 연합하고 종교인 연합이 있는 데는 그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이 쉬웠대요. 그 다음에 정상연합을 만드는데도 더 쉽게 성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참 어머님의 지혜를 배워서 우리 부평 UPF도 이 외곽단체를 6개 기둥이라고 그러죠. 정치, 경제, 종교, 언론, 또 학술 뭐 이런 단체의 책임자들을 키워서 나간다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세네갈에서 서밋했던 그런 장면이고, 만수르, 이분이 만수르 수장이죠. 맥기살 대통령. 그 다음에 킨텍스에서 2020년에 상원이 개최됐습니다. 월드 서밋 작년이죠. 2022년 금년도 한반도 평화 서밋이 아주 기적적으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 여기에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북 통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중심할 때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호되려면 우방을 많이 둬야 합니다. 남북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형제가 될 때 진정한 통일이 실현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반기문 조직위원장, 그 다음에 트럼프, 아베 수상도 이렇게 그 영상을 보내주었죠. 지금 아베 수상 서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만 많은 세계 지도자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또 영상을 보내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센스 여기 85개국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면 비대면으로 2022년 금년 2월에 하는 행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섬, 이 장면은 월드센터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대표단들이 나와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남북 통일운동과 세계 평화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본부가 바로 이 천정궁이죠. 천정궁 앞으로 이제 내년 5월에 이 천원궁이 건립 완공돼 가지고 또 이 중앙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천원궁이 완공이 돼서 여기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운이 있고 가정의 운은 여기에 예속되고 또 가정의 운은 국가의 운에 좌우가 되고 국가의 운은 세계 운에 따르고 세계 운은 천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정세에 따라서 천운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요. 최고의 천운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산부모님이시죠. 최고의 천운을 갖고 오신 분과 우리가 그분을 우리는 만났고 그분과 더불어서 나갈 때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가정에도 하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